수의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훈련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국가에서 면허를 주는 수의사조차도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면허가 없는 훈련사는 더더욱 고르기 힘들겠죠. 근데 우리 뭐고? 로키야, 모기 이거 뭐고? 산책할 때 모기가 귀찮으면 해충갑사, 인체에 무해한 해충갑사, 우리 연구소 직영몰인 까치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 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강아지 기초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은요, 강아지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초교육입니다. 강아지는 모두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강아지의 기초교육, 무엇이 기초교육인지를 얘기를 하겠지만요, 여러분의 기초교육이 더 중요해요. 기초교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참 쉬운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머리 아픈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떻다고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정말 좋은 건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대충 간단하고 손쉬운 걸 찾는데 그거는 절대로 해답이 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죠. 여러분이 산책을 나가면 내 아이는 참 예의 바르고 착해서 다른 개를 만나면 앞자세를 이렇게 낮추고 궁둥이를 높이 들면서 놀자는 자세를 취해요. 그럼 여러분은 참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예의 바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를 취하는데 모르는 걸로 짖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된 걸까요? 예의 바른 자세를 취하는 내 아이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들은 다 그 아이가 잘못된 거고 내 아이는 잘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보호자 두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는요, 내가 예의 바르게 우리 아이가 가서 좋다고 꼬리치고 있는데도 그러는 걸고 짖는 아이는요, 누군가가 그렇게 다가와서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면 당연히 그 아이는 다른 개를 만나기 전에 그 받은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엎드려서 놀자고 취하는 아이가 옳아 보이지만 그 아이의 행동이 그 아이 자신한테는 옳지만 다른 아이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고 공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초교육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건 뭐냐? 난 머리 아픈 거 딱 질색이야. 싫어. 간단한 게 좋아하는 분들은 나가세요. 머리 아픈 거 싫어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보호자는 최악입니다. 우연해서 아이 보고 기절초풍하는 사람 말고 입원으로 입양을 허락하지 않는 유형이 누구냐?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보호자. 난 머리 아픈 게 딱 싫어. 간단한 게 좋아. 결론이 뭐야? 그런 결론은 생명체에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초교육 첫 번째를 얘기할 겁니다. 견주의 기초. 두 번째는 아이의 기초. 견주의 기초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긍정교육이라는. 제가 수의사 잘 골라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런 영상도 올렸죠. 예방접종하러 가서 예방접종을 바로 맞추지 마라. 가만히 애 데리고 가기 전에 지켜보라. 그 병원에서 주사 맞는 애들을 지켜봐라. 그래서 주사 맞는 애들이 어떻게 주사 맞는지 지켜봐라. 주사 맞는데 깽소리가 난다면 그건 주사 잘못 놓는 병원이니까 다시는 가지 마라. 우리는 수의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훈련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국가에서 면허를 주는 수의사조차도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면허가 없는 훈련사는 더더욱 고르기 힘들겠죠. 근데 우리는 애를 턱 맡겨요. 비싸면 좋은 줄 알아요. 요즘 애견 유치원이 유행이에요. 그 애견 유치원에 턱하니 애들을 맡겨요.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운 거를 머리 아파하면 개 키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져라. 이것이 기초교육 첫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교육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유명한 얘기 아시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 파블로프가 이 사람은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개 턱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서 침이 나오는 양을 측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연구하려고 했던 거는 먹이에 따른 침의 양이었어요. 근데 그 실험을 하다가 종소리만 나면 개가 침을 흘리는 걸 발견하고 이거를 행동과학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했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거로 노벨상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 모든 동물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소거시키는지에 대한 것이가 인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주의적인 관점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적인 관점의 핵심은 강화예요. 강화라는 건 뭐죠? 한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뭐가 강화라고요? 한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강화라 그래요. 이 강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성 강화와 음성 강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벌이라는 게 있어요. 벌은 뭐냐? 한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거다. 이 벌에도 양성벌이 있고 음성벌이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자, 제가 이 실시간 스트리밍 질문응답을 왜 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물어봐도 부정확 정보를 얻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코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너를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행동은 사실은 문제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문제 행동을 만든 건 바로 누구다? 우리 보호자들이다. 어떻게? 통제를 통해서. 모든 통제는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문제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 우리가 통제를 통해서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은 긍정적인 훈련밖에 없는데 무엇이 긍정적인 훈련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눈이 없으면 엄한 짓거리를 하는 훈련사에게 긍정적인 훈련한다고 애들 갖다 맡기고, 긍정적인 훈련은 핵심이 뭐죠?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방법으로서 그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을 긍정적인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훈련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런 훈련사를 구별해낼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아픈 강화란 얘기가 나오고 벌이란 얘기가 나오고 양성 강화, 음성 강화, 양성벌, 음성벌이란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어뜯게 나도 제대로 된 훈련사를 보는 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더라도 잠시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알고 자유자재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줄 훈련사를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양성 강화, 음성 강화, 양성벌, 음성벌이라는 개념은요, 전문 훈련사들도 거의 대부분 잘 모르고요, 이 행동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 학부 학생들도 헷갈리기만큼 묘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긍정적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양성 강화와 음성 벌만을 사용해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을 긍정적 훈련이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성 강화와 음성 벌의 개념을 헷갈리고 모르거나 양성 강화와 음성 강화를 헷갈리거나 음성벌, 양성벌을 헷갈려버리면 여러분들한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많은 훈련사들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헤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더라도 아프더라도 난해하더라도 이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뭐만 양성 강화와 음성 벌만을 훈련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것이 긍정적인 훈련이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훈련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화란 뭐다? 한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부릅니다. 벌은 뭐죠? 반대 개념이에요. 한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게 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난해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각오들 하세요. 양성 강화는 뭐냐면 동물이 원하는 것을 더 해주어서 한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면 그게 양성 강화입니다. 간단하게 그런 거죠. 우리가 아이가 이쁜 짓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간식을 줍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건 칭찬과 간식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한 행동을 높이는 강화인데 강화에서 무슨 강화다? 양성 강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 강화는 뭐죠?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서 한 행동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주사 놓을 때 아이가 따끔한 통증 때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사 바늘을 더 가든 걸 쓰고 아이 앞에다 간식을 먹어서 정신을 빼앗기게 한 다음에 아이도 모르게 놔버리면 그 따끔한 통증은 거의 사라집니다.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음성 강화라 그럽니다.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 아이의 행동을 더 높이는 것을 음성 강화라 그래요. 뒤에 나오는 그 양성 벌과 음성 벌과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반복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강화란 행동을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양성 강화는 좋아하는 것을 주어서 행동을 높이는 것. 음성 강화는 뭐다?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서 행동을 높이는 것. 두 번째 벌입니다. 벌은 뭐라 그랬죠? 한 행동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게 벌이라고 그랬어요. 강화는 뭐라고요? 한 행동을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게 강화입니다. 벌은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양성벌은 뭘까요?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해주어서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음성 강화는 뭐였어요?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서 행동을 높여주는 거예요. 양성벌은 뭐라고요?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더해주어서 행동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애들 그럴 때 목줄로 탁 채면서 안 돼 그러면 목줄 탁 채는 것 자체가 동물이 싫어하는 행동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해? 줄을 끄는 것을 행동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양성벌입니다. 이 양성벌을 알지 못하면 긍정적 교육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양성벌은 쓰면 안 됩니다. 음성벌은 뭘까요? 동물이 원하는 것을 제거해서 한 행동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춘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한테 발을 올려요. 그게 싫어요. 이걸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 그냥 외면합니다. 아이가 발 올리는 건 뭐 때문이다? 나를 반겨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반겨주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발을 올리는 행동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음성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무지하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정작 어떤 상황에 닥쳐서 물어보면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모든 우리가 훈련의 가장 기초가 이 네 가지 정의입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정석 맨 앞에 요만한 표에 나오죠. 공식도 쭉 나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건너뛰면 평생 가도 긍정교육은 물 건너가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도 훈련사를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사를 판단하는 잣대는 바로 양성 강화와 음성적 벌만을 사용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음성 강화와 양성 벌을 사용하는 훈련사는 긍정적 훈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초교육 1번입니다. 이거를 개념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해 왔어요. 애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행동을 어떻게 하면 그만두지?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행동을 그만두게 하지? 그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긍정적 훈련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해요. 고쳐주세요. 견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왜 강화가 된 거지? 대신 어떤 행동을 강화시켜주면 저 행동이 사라질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저 행동을 어떻게 하면 그만두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저 행동은 왜 강화가 된 거지?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을 강화시켜주면 저 행동이 사라질 거지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기초 자세가 돼 있는 거라고요.
그 행동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무엇으로? 통제로 만들었고 무엇이 남아서? 상처가 남아서 저 문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다? 양성 강화와 음성 벌만을 통해서 그 아이를 고쳤을 때 애가 바람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기초교육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수없이 만나서 반복하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거 양성 강합니까? 음성 강합니까? 양성 버립니까? 음성 이렇게 해서 수많은 행동들을 다 예로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하는 과정을 몇 번 거치면 몸속에 각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뼈다귀를 얘기해 주니까 통째로 외우고 암기해서 수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애를 애견 유치원을 보내든 훈련사에게 보내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된다? 이 사람이 과연 양성 강화와 음성 벌만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훈련사님, 음성 강화가 뭐예요? 양성 강화가 뭐예요? 이 행동은 음성 강화예요? 음성 벌이에요? 물어보세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노령견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성원도서. 아직도 노령견들에게 수술을 권하실 겁니까? 우리의 연구소가 엄선한 최고의 상황버섯이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까치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액션! 상황버섯 최고의